성탄절을 맞아 도심 곳곳이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봉화 산타마을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성금을 8년째 묵묵히 전하고 있는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부 천사들이 모여 대구 사랑의 온도탑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는 1월 3일부터 대구와 경북에서도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정해진 학교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며 불응 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올해도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는데요. 이곳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위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나귀가 끄는 마차와 산타 썰매를 타고 마을을 둘러봅니다. 산타 모형 앞에서 추억이 될 사진도 남깁니다. 성탄절인 25일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은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이제 아이하고 좋은 추억 한번 만들려고 한번 와봤어요. 오니까 되게 좋네요. 분위기가 전체로 좋은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 건우야. 메리 크리스마스. 2014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분천역 산타마을이 올해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분천역 산타 온체국을 찾은 아이들은 올 한 해 했던 착한 일이나 산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담습니다. 곳곳에 비치된 크리스마스 조형물들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는 이색 체험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매년 10만여 명이 찾는 대표 겨울관광지 분천 산타마을. 1년 중 가장 잘 어울리는 날인 크리스마스에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산골 오지거든요. 오지인데 요 산타 마을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그전 옛날 같은 경우는 하루 10명도 안 나르는 열차 여기 지금은 한 100여 명 이상씩 때로는 한 10,000명 이상씩 오는 이런 아주 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오시면은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있고 어린이들 눈썰매장이라든가 또 스키 썰매장 또 마차 또는 여기 여러 가지 놀거리가 많고요.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 이곳 분천 산타마을은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성금을 8년째 묵묵히 전하고 있는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부천사들이 모여 대구 사랑의 온도탑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 얼굴도 이름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직원들에게 성금 2,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앞서 1억 원을 기부하느라 금액이 적어서 미안합니다란 쪽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본인께서도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대출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10년 된 차량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키다리 아저씨가 기부한 성금은 8년간 9억 8천만 원. 다달이 1,00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이자까지 더해 매년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에서 역대 개인 기부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본인이 다 해결할 수는 없어서요. 이제 본인의 보도를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눈 이웃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냥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키다리 아저씨들이 모여 대구 사랑의 온도탑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약 1억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데 탑에 불이 켜진 지 36일째를 맞는 성탄절 기준 40도를 기록 중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은요,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그 차 한 잔 4,000원의 금액을 우리 대구 시민들 250만 시민들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100억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4년 연속으로 목표 100도를 넘겨왔던 대구. 올해 역시 나눔의 저력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다리 위나 산기슭, 터널 인근 등 그늘이 많은 도로에 생기는 살얼음입니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도로 위의 암살자로도 불리는데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라북도 상습 결빙 구역에는 운전자 안전을 유도하는 이색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일어난 44중 추돌 사고는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매우 얇게 형성된 얼음 코팅층입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 결과를 보면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최대 7.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시속 30km를 초과하게 되면 차체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모두 211건입니다. 이 사고로 423명이 다치고 10명이 숨졌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에 발생하는 블랙아이스는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와 색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이 블랙아이스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상습 결빙구역에 이렇게 이색 안전 현수막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빙판길 주의 현수막은 운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구를 배치했습니다. 정읍 길마제와 구절제 등 상습 결빙구역 27곳에 54개의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전북경찰은 올 겨울 관계기관과 협업해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대처 요령을 꼭 지켜주시고 방어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 스스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제동 관련 장치를 점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 운전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주쇼 부분 일식입니다. 날씨만 큰 문제가 없다면 26일 오후에 전국에서 관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식은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일 때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말하죠.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반지 모양으로 가장 자리만 남겨둔 채 가리는 금환일식, 일부만 가리는 부분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17% 정도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3분에 시작해서 4시 19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고 특히 오후 3시 19분이 절정이라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천천문우주센터와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관측 행사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식을 관측할 때는 눈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 겹의 짙은 셀로판지를 사용해 보셔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필터가 없는 망원경 같은 걸로 태양을 보면 실명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랭질환주의보인데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랭질환은 이런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추위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질환을 뜻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는데요. 비교적 따뜻한 경북에서도 지난해만 4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복이나 장갑, 목도리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술을 마신 경우에는 몸에 열이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연초 술자리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여전히 높은 국회 문턱으로 정해봤는데요.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북에서도 30여 명의 등록을 마쳤지만 소수 정당이나 여성 후보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일주일간 경북에서는 3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1명으로 60%를 넘었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7명,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은 겨우 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중당은 단 1명도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따져보면 예비후보 34명 중 40세 미만은 단 1명도 없었고 여성 후보는 그나마 2명이 전부입니다. 선거 비용도 부담이지만 현실적으로 남성과 기성 정치인 중심의 정치판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죠. 매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다양한 계층이 국회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운영 변경 허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영구 정지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구 정지됐습니다. 1981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는 1월 3일부터 대구와 경북에서도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보호자들은 아이와 함께 정해진 학교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예비 소집 날짜를 못 맞출 경우 사전 개별 방문도 가능합니다.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하기 어려운 아동은 취약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전국적으로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1월 13일부터 열흘간 대학생 기숙사인 경북 학숙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97명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경북으로 되어 있는 경산시나 대구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숙사비는 월 16만 원이며 숙식은 물론 외국어 교육도 제공됩니다. 경북도 지정문화재 6건이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승격된 문화재는 경주 귀례정, 김천 방초정, 안동 청원루와 채화정, 청송 찬경루, 봉화 한수정 등 누정 6곳입니다. 누각과 정자를 일컫는 누정은 사방을 볼 수 있도록 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만든 건축물로 옛 선비들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정신 수양을 하던 곳입니다. 경상북도가 벼 재배 농가를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264억 원을 들여 재배 면적 헥타르당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재배 면적을 하고 있는 농가 9,400여 곳으로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한도는 100만 원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전통시장에 이어 근린공원과 체육시설 등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25일 근린공원과 체육시설 등 20곳에 에코프리존을 설치하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물론 미세먼지, 온도, 습도, 소음 등 6가지 환경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 중 에코 프리존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구 친절 택시 기사로 200명이 선발됐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60명, 개인 택시 기사는 140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회 연속 선정된 친절 기사는 25명입니다. 대구시는 밖에서도 친절 택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와 함께 스티커를 배부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친절 택시는 지난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택시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담배 냄새와 반말 사용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시민 평가와 사연 공모, 모니터 반 평가 등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경산 시민들도 오는 1월 1일부터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때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장장이 없는 경산시는 대구, 경주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로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영천시가 올 한 해 펼친 정책 중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을 베스트 1위로 뽑았습니다. 영천시는 정류장에 에어커튼과 온돌 의자, 바람막이 등을 설치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2위는 영천, 대구, 경산 간 광역교통 무료 환승이 차지했습니다. 2019 영천시정 베스트 7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청 로비, 영천역 등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안동시가 2020년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나 주택 특성에 의견이 있는 소유주택자는 한국감정원 안동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한국감정원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알림은 내년 1월 7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세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부분 일식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 경북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 되도록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습니다. 운동하기에도 좋지 않고 세차도 다른 날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m에서 2.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밤부터 동해 남부 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